안녕하세요. 이번에 논문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 2학기생 김동혁입니다.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은 Integration of an Exoskeleton Robotic System into a Digital Twin for Industrial Manufacturing Applications라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Introduction, 그 다음에 Methodology, Experiment, Conclusion이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이 착용하는 외골격 로봇을 이용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작업용 로봇이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배경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3.0은 제조 시스템에서 지능형 로봇이 사용을 가속화하여 인간 작업자를 대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능형 제조의 원칙에 따라서 제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 로봇 협업, 즉 휴먼 로봇 콜라보레이션 HRC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간 로봇 사이의 인터페이스 구축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한 논문들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혹은 사용할 만한 인터페이스 혹은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만든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존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티치 펜던트 방식은 직관적이나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전문 기술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이 그 티치 펜던트의 예시인데요. 저 리모컨 같이 생긴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엔드 이펙터 타입 햅틱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사용자가 직접 착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촉각 피드백과 또한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험적 움직임을 저것이 세밀하게 포착하는 것이 아직 미숙하고 또한 사용자 편의성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어해야 할 관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지며 반대로 인터페이스가 단순하면 제어할 수 있는 관절이 적은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달성 제약 문제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서 보듯 사람이 손이나 그 다음에 팔뚝 부분만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이 제한적이고 다음 사람이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불일치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HRC 인터페이스 도구 같은 경우도 전문 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피드백이 부족함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외골격 로봇과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여 인간 로봇 협업을 위하여 더 쉬운 접근성과 직관성, 유연한 조작성을 가진 도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I2CPS, Immersive and Interactive Cyber Physical System 기반 외골격 로봇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 부분이 인간 작업자 관련 부분입니다. 인간 작업자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VR 기기와 외골격을 장착합니다. 사진에서는 사람이 VR 기기를 얼굴 부분에 장착하고 있고 또 오른팔 부분에 엑소타입 로봇, 즉 외골격 수트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인간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협업 로봇을 중개하는 디지털 트윈 부분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것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을 제안합니다. 사람이 VR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의 협업 로봇은 실제로 현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ROS가 백본이 되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중개합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인간 작업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른팔에 장착한 외골격 로봇이 존재합니다. 이 외골격 로봇이 인간 작업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또 센서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가상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 인간 작업자에게 가해지는 촉각 피드백도 제공됩니다. 각 관절은 작업자가 더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힘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물건을 들 때 그저 사람이 힘만으로 드는 게 아니라 로봇이 조금 더 움직이기 편하게 힘을 가해주는 등 그런 보조적인 움직임이 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로봇의 경우 팔꿈치, 손목, 손에 있는 인코더가 사람의 관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기록합니다. 또한 토크 센서는 회전축에 가해지는 뒤틀림 힘을 측정합니다. 즉 작업을 할 때 인간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 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이것들을 제어하는 구동 시스템으로서 작업들을 제어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 5-B는 해당 사용자가 VR로 보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해당 그림의 좌측 상단에는 외골격 로봇이 관절 각도가 표시되고 우측 상단에는 엔드 이펙터의 위치 좌표가 표시됩니다. 즉 사람은 저 VR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직관적으로 봄과 동시에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의 숫자 값들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값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 작업자와 디지털 트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미들웨어 ROS는 컨트롤러 영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외골격 로봇과 통신하고 제이슨 형식을 사용하는 웹소켓을 통해 로스 브릿지를 사용하여 디지털 트윈과 연결됩니다. 해당 그림에 빨간색 네모 박스로 강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 두 부분이 아래쪽 로스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골격 로봇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서 인식한 관절 각도 위치와 팔꿈치 및 손목 토크 값을 미들웨어로 전송합니다. 또한 반대로 피드백된 토크 데이터를 수신하여 사람에게 전달하여 작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앞서 전송받은 접촉력 정보를 미들웨어로 전달하고 또한 엔드 이펙터의 위치를 가져옵니다. 이를 통해 이 두 가지 요소가 연결되고 서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 트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외골격 로봇에게서 얻은 정보로 디지털 트윈 내의 가상 로봇을 제어합니다. 해당 디지털 트윈 환경은 유니티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구현됩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작성된 가상 작업 데이터를 VR 장치로 인간 작업자에게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로봇이 엔드 이펙터와 주변 물체 간의 충돌을 감지하여 촉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들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로스 브릿지를 통해서 중계됩니다. 다음으로는 콜라보레이티브 로봇, 즉 협업 로봇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은 현실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에서 얻은 센서 데이터를 로스 브릿지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다시 전달하며 이 정보는 디지털 트윈을 보다 세밀하게 구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우측 상단 그림에 그 과정이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엔드 이펙터에는 다양한 도구와 그리퍼를 장착합니다. 예를 들어 집게를 장착한다고 해도 집게의 크기나 집게의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혹은 나사를 돌리기에 편한 그런 엔드 이펙터 도구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각 관절에는 인코더와 센서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협업 로봇
디지털 트윈, 외골격 로봇 세 가지를 중개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 장치는 인간 작업자에게 시각적 정보를 전달합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이 가상 환경에서 충돌이 발생할 시 그 접촉력은 외골격을 통해 인간 작업자에게 전달되고요. 구체적으로 외골격 로봇에 있는 6개의 관절이 인간 작업자의 어깨, 팔꿈치, 손목의 동작을 나눠서 담당합니다. 각 관절에는 회전과 평행 이동을 설명하는 데바빗 하텐브루크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외골격 로봇과 협업 로봇 간 크기 차이로 인해서 작업 공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측 하단에 존재하는 것처럼 파란색 구체 같은 경우는 협업 로봇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고, 빨간 구체가 엑소슈트를 장착한 인간 작업자가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케일링 계수를 곱해줘서 두 가지 구체의 범위를 맞춰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경로 수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 작업자에 의해 직관적으로 생성된 경로의 경우 실제 로봇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직관적으로 저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팔을 뻗는다 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몸이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로봇의 경우 저기에 팔을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A 관절을 어느 정도 움직이고 B 관절을 어느 정도 움직이고 이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괴리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측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생성된 경로를 개선합니다. 해당 알고리즘을 한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디지털 트윈이 가상 작업 공간의 범위보다 더 많이 벗어나는 경로는 자동으로 무시합니다. 또한 손떨림과 노이즈 같은 경우는 적절한 윈도우 크기를 가진 이동평균 필터를 사용하여 수정합니다. 여기서 윈도우는 연속된 데이터 포인트의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경로가 과도하게 매끄럽게 수정되어 엔드 이펙터가 장애물과 충돌하는 경우 이동평균 필터의 윈도우의 크기를 조정하여 경로를 수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윈도우 크기를 이전보다 작게 수정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의 실험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작업자는 외골격 로봇과 VR을 착용한 채 픽앤플레이스 동작을 실행합니다. 동작 중 외골격 로봇이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는 디지털 트윈으로 전달됩니다. 작업자는 VR 및 외골격의 관절에 전해지는 힘으로 디지털 트윈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또한 그 정보를 활용해서 가상 로봇이 움직임을 감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과 힘 피드백 이 두 가지가 중점이 됩니다. 작업자가 생성한 궤적은 경로 수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수정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있는 협업 로봇은 이 수정된 경로를 40회 반복함으로써 실험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제조공학 및 기계공학 전공의 20에서 30세 사이의 남성 20명입니다. 이들은 외골격 시스템 사용 경험은 없으나 제조 공정에서의 엔드 이펙터 햅틱 장치 사용 경험은 있는 실험자들입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 10은 원래 궤적, 수정된 궤적, 그리고 협업 로봇이 움직인 궤적을 보입니다. 원래 궤적인 경우 인간 사용자가 직접 움직인 궤적이고, 그 다음에 수정된 궤적은 이전 알고리즘에 대해서 수정된 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물 크기로 인하여 Z축의 범위는 100mm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초기 궤적, 적색으로 표시된 것은 손떨림이나 통신지역, 노이즈 등으로 약간 각진 형태로 불안정하지만 이는 아까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통하여 청색 궤적으로 수정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궤적은 그 청색 궤적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측 하단이 그림 11은 작업 중 협업 로봇이 참조 궤적과 실제 궤적 간의 오차를 보여줍니다. 빨간색은 X축, 파란색은 Y축, 검은색은 Z축 오차를 의미합니다.
최대 오차는 X, Y, Z축 각각 4.21, 1.86, 3.83mm였습니다. 해당 픽앤플레이스 작업 후 참가자들은 우측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우측 하단은 설문 결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용자들은 이 시스템을 직관적으로 느꼈으며 그러나 외골격 장비의 무게 분배와 착용감 그리고 반응 속도 측면에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양호하였습니다. 네, 이 논문이 기여점입니다. 외골격 로봇과 협동 로봇을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하여 제조 환경에서의 로봇 작업 지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높은 직관성과 조작성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쉽게 사용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향후 연구 발전 과정으로는 시스템 성능 향상, 지능형 모션 계획 통합, 로봇 행동이 매개 변수 최적화, 타 제조 공정에서의 응용, 외골격 로봇의 경량화, 소형화 등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제안한 점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이는 결국 인간의 신체 구조를 모방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산업에서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따르지 않는 로봇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팔이 10개라던가 손가락이 10개라던가 이런 것이 더 유리한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골격을 사용한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특수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인간 작업자의 임기응변을 모방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한 실험 측면에서도 단순한 픽앤플레이스 실험이 아닌 보다 복잡한 작업에 대한 실험이었다면 논문이 더 높은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